안녕하세요. 미적분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 하기 심화 미적분이죠. 심화 미적분이 다소 좀 어렵고 아무래도 공부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 각오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결국에는 정확한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열심히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길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재밌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저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적분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초월함수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열의 극한이 여기 굳이 끼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주요 문항들은 잘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의 극한을 먼저 보시면, 수열의 극한은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먼저 구성을 잘 보면, 먼저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요, 등비 수열의 극한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급수라는 걸 배우고 또 등비급수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을 잘 해야 또 수열의 극한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극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죠. 그 두 개가 합쳐진 영역이라 사실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수하게 배울 만한 요소는 몇 개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의 연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급수에서만 조금 개념이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나서 지금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나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게 예전 교육과정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함수의 극한을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도 배웠기 때문에 수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fx에 x를 특정한 값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게 하든지, 아니면 x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멀리 보냈었죠. 자,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열은 어떻게 생긴 거였나요? 수열은 A1, A2, A3 이렇게 AN까지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하고 공부한 학생은 수열은 뭐다? 수열은 함수다 라고 배웠습니다. 단 정의역의 차이가 있죠. 정의역이 자연수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의 이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는데, 반해서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다. 그래서 이 A1이 예를 들어서 2고 A2가 4고 A3은 6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치 뭐인 것처럼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진행됐을 때 여러분은 여기 AN을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죠. A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을 합쳐서 수열의 극한은 무엇이냐?
수열의 극한은 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어떻게 될까요? a의 무한대까지 가보면 이 친구는 무한대가 되어 있겠죠. 우리가 무한대 앞에 2를 곱해도 무한대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함수의 극한과 달리 수열에서는요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값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요. 반드시 x 대신 n으로 하겠습니다. 무한대로 간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렴과 발사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다가갔을 때의 수열이 어떠한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간다면 수렴한다고 하고요. 수렴하지 않은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을 잘 정리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투에서 극한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수에서랑 마찬가지로 이 알파는 목표치죠. 목적지 또는 목표인 거죠. 그 상태로 도달한 게 아니죠. 목표이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점근성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래 예시가 있으니까 좋은 예시를 보죠. 자, 이런 일반항이 있으면 n을 무한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지다가 얘는 1에 닿지 않고 무한히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an 극한을 취해봤을 때 이 친구는 자 1이 될 수 없지만 1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는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n이 1이 되게 하는 n의 어떠한 t를 넣었을 때 1이 되게 하는 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미트를 붙여서 무한히 다가가면 1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 강의해 놓은 부분에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함수에서 자세히 다뤘고 여기서는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n이 1이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1을 향해 다가간다. 그래서 극한값은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값이 마치 진동하는 것 같지만 특정 값으로 이렇게 수렴해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여기에 이제 많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한 가지 표시라고 가시면 좋을 게 이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요.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이 수렴하면 an-1이나 an+1이나 a2n이나 다 알파로 수렴한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풀 때 가끔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서 우리가 급수를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니까 지금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열의 발산입니다. 발산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발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산 중에 진동도 있는 겁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발산이란 수렴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이 발산에는 양의 발산, 음의 발산, 뭐 이건 그냥 하나에 묶어서 그냥 발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무한대라고 하죠. 무한대로 가는 건 또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진동은 무엇이냐? 진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 진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정한 값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만 어디로 수렴하지 않게 일정한 값이 진동하는 것들을 유한 진동이라고, 선생님은 이걸 조금 평범한 진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편 이제 무한 진동이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동이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무한 진동은 뭐 이렇게가 진동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선생님은 우스갯소리로 이건 지랄 진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평범 진동, 얘는 지랄 진동,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하는 그래프, 이게 이제 평범한 진동이죠. 이건 유한 진동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2로 고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얌전히 있지 않고 이렇게 지랄 진동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 수렴하는 건 아니고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축약해서 생각하면 결국엔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달리 무한히 커지는 경우만 있다. 이거 첫 번째 챙기셔야 하고, 두 번째로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엔 거의 무한대가 나오니까. 두 번째로 챙기셔야 되는 건, 그래서 수열의 수렴은 무엇이냐? 수열의 수렴은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때 목표치, 목표값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극한값이라 한다. 이거는 함수의 극한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발산은 뭐냐? 발산은 항상 정의가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발산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여기 네 가지로 정리했죠. 그래서 양으로 발산, 음으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 진동은 유한 진동, 무한 진동 이렇게 있다. 평범한 진동, 지랄 진동 이렇게 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이 수렴을 하면 우리가 극한값을 존재한다고 하죠. 발산하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함수에서는 얘가 n이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하고 x가 특정 값으로 다가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얘도 수렴하면 그냥 극한값이라고 했죠. 극한값이라고 했고요. 이때는 네, 정의가 1, 2, 3 해서 좌우칸이 존재, 우우칸이 존재, 그 좌우칸은 우우칸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열에서는 이 경우만 있는 거고요. 당연히 수렴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발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 친구는 n이 점점 커진다 라고 해봤을 때 n이 점점 커지면 이 값이 0에 다가가죠. 그래서 1로 수렴을 하네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1이에요. 자, 이 친구는 리미트를 붙여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요 발산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발산합니다. 자, 이 친구는 리미트를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진동하죠.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진동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0과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하니까 또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발산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거는 처음에 발산과 수련의 개념만 전달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수열의 극한은 본질이 이제 결국엔 또 규칙성 찾기입니다. 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수열의 문제를 풀려면 리미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걸 일반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또 우리는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 문제 풀 때 시그마 안에 일반항 찾는 게 추론하고 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그마 때랑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시그마, 껍데기만 리미트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당연히 그러면 그냥 수열의 추론 얼마든지 여기서 섞어서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시험에 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경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개념 자체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면 너무 예전에 배워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겠죠. 자,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을 배우는데요. 극한의 기본 성질의 개념하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할게요. 교과서 표현을 따라 기본 성질. 자, 극한의 기본 성질, 당연히 여기 수열의 극한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겠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외워봅시다. 조건 만족시 실수배 그리고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을 사용하여 을 찾는다. 자, 그래서 조건이 만족될 때 실수배와 사측 연산을 써서 리미트를 쪼개거나 리미트를 합치거나 하는 것들을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이 뭐냐? 조건은 두 가지죠. 조건은 바로 수렴할 것, 수렴 조건.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만약에 분모가 있다면 분모가 0이 아닐 것, 이거죠. 그러니까 사측 연산에서 나눗셈이 있을 경우에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 조건이 추가돼야 하는 겁니다. 플러스. 사실 수렴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두 수열이 뭐하죠? 수렴하죠?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수배고요. 실수배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전체가 두 번째죠. 두 번째 뭐예요?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 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가 가능하다. 단 나눗셈엔 뭐다? 분모가 0이어선 안 된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절대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놓으세요. 빨간 펜으로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조건 불만족 시 극한의 기본 성질 사용 불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들 계산하는 문제도 풀지만 뒤에서 단순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일단은 쓰면 안 되구나. 그런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명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렴 조건이 없는데 갑자기 극한의 기본 성질을 활용한 결론이 나타난다면 그건 틀렸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뜸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잖아요. 대뜸 이렇게 돼 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쪼개면 안 돼요. 쪼개기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얘 수렴 하나, 얘 수렴 하나, 얘 수렴하니까 쪼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 수렴하는지 알 수 없거나 수렴한다고 안 나타나 있을 때 함부로 쪼개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알고 수렴하는 상태에서만 하셔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특히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분모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또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하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 즉 발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수렴한다 그러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해서 극한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없는 경우, 즉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확정형과 부정형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확정형은 쉽게 말해서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수렴함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확정이죠. 얘는 수렴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얘가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고 다 수렴한다 이런 경우고, 부정형은 수렴 여부 판단 불가죠. 이것도 수투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렴하니까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내주면 되고요. 부정형은 수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확정형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무한대분의 이제 C꼴이랑 등비죠. 무한대분의 C꼴 같은 경우에는 확정형으로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폼이고, 그 다음에 등비,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걸 확정하는 거죠. 등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폼입니다. 부정형 같은 경우 대표적인 부정형이 뭐가 있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0분의 0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애들한테 표시를 할까요? 얘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수열이니까. 수열은 보통 무한대로 보내는 게 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부정형의 메인 주제이고, 이 녀석들을 고치는 방식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과 유사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함수의 극한 교재가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1번하고 2번만 나와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네. 봅시다. 첫 번째, 이것도 암기하고 있어야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다. 이게 이제 솔루션이죠. 자, 선생님은 이걸 응응꼴이라고 부릅니다. 응응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응응꼴 같은 경우에는 꼭 최고차항 분모에 잘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확정형으로 얘를 바꿔서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주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형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확정형이죠. 이 친구들 이제 다 확정형이죠. 그래서 0, 0, 0, 0 해서 2분의 4 이렇게 답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사실 이제 수투에서 극한을 안 보고 함수의 극한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처음 배운다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유리화를 하죠. 유리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팁을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념을 좀 빠르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좀 추가적인 개념을 극한의 기본 성질에다가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일단은 유리화를 해줍니다. 여러분 유리화 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켤레를 분자 분모에 다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칙적인 풀이를 일단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원론적인 풀이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스킬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은 적당한 상수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세요. C는 1이었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도 우리는 완전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는 폼을 아니까. 그러고 나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이 친구는 그냥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요 답은 1이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일단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 때 사용할 텐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은 이 풀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배운 대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n제곱이니까 n제곱으로 나눠주면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적분을 선택하셨다는 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아신다는 전제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러한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빠르고 중간 과정이 생략됐다고 느끼신 학생은 꼭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빠르다고 느껴지는 학생은 미적분이 지금 좀 버거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적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선생님이랑 고민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마다 좀 잘 하는데 사소한 거에 막혀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니 그럴 때도 꼭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넘어와서 왜 이렇게 되냐. 가령 여러분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답이 되려면 특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리미트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구하라고. 그렇다면 얘는 일단 수렴해야겠죠. 이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리미트를 해서 이 값을 문제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얘는 수렴한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겠죠.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유리화를 해줍니다. 이걸 위아래로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곱했을 때 아래는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래는 이렇게 되고 위에는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얘랑 곱해져서 합차 공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수렴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수렴하려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이 없는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가 n이죠. 여기가 n 제곱이라 하더라도 루트가 있으니까요. 근데 분자에는 이제 n 제곱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돼요? 발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2차가 사라져야 됩니다. 수렴하기 위해서 반드시 a는 c 제곱이어야 해요. a가 c 제곱이어야만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이때 그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위에 이제 n으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n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b만 남고요. 여기는 b분의 a 루트를 일단 좀 살리겠습니다. 루트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b, 여기는 지금 n으로 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는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갈 테죠. 얘는 0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이제 답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b가 있으면 안 되죠. n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a만 있어야죠. 자, 얘는 루트 a 플러스 c분의 b인데 지금 루트 a 같은 경우에는 c니까 2c분의 b가 되죠.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를 바로 어떻게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풀어보자. 그럼 완전 제곱꼴로 만든다 함은 여기 앞에 a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로 나눠지고 루트 a분의 b 이렇게 돼야만 얘가 제곱됐을 때 여기 있는 식처럼 나오겠죠. 얘를 제곱하면 an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이거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루트까지 같이 지워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cn 이렇게 됩니다. 이때 a가 c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친구 이렇게 사라지죠. 남는 건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2c분의 b가 되죠.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납득을 하고 넘어가라는 거고요.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오면 유리화하는 풀이도 할 줄 아셔야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서 답을 빠르게 내는 것도 이따 문제 풀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선생님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놓는 이유가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이 가장 이제 시험에서 빈출되는 첫 번째 부정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먼저 봐야 하니까 부정형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극기성 문제인데요. 극기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가 수렴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시험에서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 A꼴하고 B꼴은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령 리미트 기억 플러스 니은이 지그지고 기억이 수렴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니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리미트 니은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뭐 값을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니은은 수렴하는지를 물어봤다고 합시다. 사실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리미트 기억이 2예요. 리미트 기억 더하기 니은이 기억이라 하면 좀 안 와닿나요? an 플러스 bn이 예를 들어서 3이에요. 그럼 리미트 bn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이야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왜?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리미트 an 플러스 bn, 지금 설명이 너무 자세한 것 같은데, 는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다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얘가 지금 이 값이 전체가 3인데 얘가 2니까 그럼 얘는 1이겠지. 이렇게 풀죠. 이렇게 풀면 맞나요? 이렇게 풀면 답은 맞더라도 풀이는 틀립니다. 왜냐면 자, 지금 얘는 뭐냐면 극기성이에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쓴 거예요. 근데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했죠. 바로 수렴 조건이죠. 자, 얘는 수렴하죠. 얘도 수렴합니다. 근데 이 친구 수렴한단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함부로 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자, 얘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수렴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 플러스 니은은 수렴하죠. 이게 수렴하니까 존재하죠. 기억은 수렴해요. 그럼 니은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등장하는 마인드가 바로 치환입니다. 얘를 t로 치환해 보세요. 리미트 t는 디귿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나한테 니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니은은 t 빼기 기억입니다. 그럼 리미트 니은은 리미트 t 빼기 기억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리미트 t는 수렴이죠. 그다음 기억도 수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극기성을 이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t 마이너스 리미트 기억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리미트 t 값은 이제 리미트 자 다시 리미트 t 값은 내가 디귿으로 알고 있고 리미트 기억 값도 수렴한다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니은도 수렴한다. 수렴함을 내가 증명할 수 있겠죠.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 계산하면 수렴이니까. 이렇게 해서 니은이 수렴한다는 걸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니은도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많이 했으면 얘는 그냥 잘 암기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 얘가 수렴하는지를 잘 아셔야 하고, 이 치환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풀이에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목소리를 막 써가면서 강조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왜 치환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얘를 치환해야만 하는 이유는 얘가 수렴하는 조건에서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풀 수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야 한다. 치환하면 이 치환한 t는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애들로만 표현된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수렴한 애들로만. 그래야지 뭔가를 풀어갈 수 있어요. 뒤에서 문제 풀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기억하시고, b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에서도 적용이 돼요. 기억 곱하기 니은이 디귿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기억은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그럼 니은은요, 이제 잘 아시겠죠? 이 니은을 그냥 수렴하겠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억 니은이 디귿으로 수렴하니까 기억 수렴한다 했으니까 니은 수렴하겠지. 아니에요. 니은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를 또 t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t는 수렴이죠. 그리고 니은은 이제 기억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니은은 리미트 기억분의 t가 되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기억이 뭐가 아니어야 돼요? 기억은 0이면 안 돼요. 이것도 조건이죠. 그래서 기억이 0이 아니라면 니은은 수렴합니다. 왜? t도 수렴이죠. 기억도 수렴이죠. 그래서 수렴끼리로 수렴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그리고 0이 아니니까 모든 수렴 조건을 만족하고 모든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이 두 녀석이 다 수렴하고 분모도 0이 아니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의 조건을 다 만족했고, 조건을 만족했죠. 조건. 그러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통해서 이 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이다. 이 두 가지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 극한에 끼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에 빈출되는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치환형 문제입니다. 치환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많게는 여섯 번째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시험에 이제 수능은 거의 세 가지가 아주 많이 나오고 네 번째 것까지 좀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꼭 별을 매기자면 이게 별표가 3개고 여기가 2개. 선생님 나름의 빈도수로 칠한 겁니다. 난이도가 아니고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문제는 사실 그냥 식 세우기 문제죠. 식을 세우고 났더니 그 식은 이제 우리가 극한으로 풀어준다 뿐이지 식 세우는 걸 메인으로 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식 세우기 활용에다가 여러분한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활용 문제도 뒤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극기성 본연의 문제예요. 극기성 개념 판단 문제. 이것도 뒤에 유형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샌드위치 문제입니다. 샌드위치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랑 세 번째는 하나로 합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떼어놨습니다. 얘는 이제 껍데기만 극한인 수열 문제. 다 적어놓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내가 이 6가지의 유형을 잘 풀 수 있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 한 겁니다. 자, 부정형 문제는 이거랑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네, 완전 제곱꼴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이게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다음 치환 극기성 문제는 좀 풀어봐야겠죠. 활용 문제 뒤에서 볼 거고요. 극기성의 개념 판단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 좀 어렵겠죠. 있습니다. 나 이제 샌드위치 룰과 샌드위치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룰이고요. 그냥 껍데기만 극한인 이제 수열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개념을 마무리를 해보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건 극한의 이제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같은 경우에 일단 교과서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소개하자면 일단 수렴합니다. 수렴하면 수열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리미트를 붙이면 이런 소리죠. 리미트 an, 리미트 bn에서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그걸 이제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교과서 표현을 먼저 봅시다.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수열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샌드위치 정리 또는 뭐 조임 정리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개의 수열이 있는데 C에는 지금 수렴한다는 전제가 이제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랬을 때 A랑 B가 같아지면 그 사이에 낀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 둘씩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그냥 보면은 좀 너무 생뚱맞고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같이 좀 보도록 하죠. 가령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 AN, BN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항상 BN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AN은 그냥 1이고요. BN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항상 BN이 크죠.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 생각해보면 쭉 생각해 볼게요. AN은 항상 1이고요. 1이니까 그냥 수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4, 그 다음에 4분의 5 이렇게 항상 BN이 큽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 앞에 뭘 붙여주게 되면 리미트를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1인데 이 친구도 1이 되죠? 같아지죠? 그래프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생겼고 자 AN은 일단 그냥 1이에요. 1 이렇게 생긴 AN은 1 그런데 이제 B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친구는 유리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1로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BN이 AN보다 더 어때요? 크죠? 그래서 함수값만 놓고 보면 항상 크지만 얘가 극한을 취해주면 결국엔 둘은 만나진 않지만 극한값은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추가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로 적어 놓으십시오. AN BN이 이렇게 있을 때 리미트를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AN 리미트 BN은 이 등호가 추가된다가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샌드위치 정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미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3-n분의 1 등호가 추가된다. 이렇게 리미트 3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리미트 취해보고 리미트 취해봤을 때 값이 3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이 친구도 리미트 붙게 되면 가운데 리미트 빠졌네요. 리미트 추가하셔야 돼요. 리미트
AN도 얼마다? 3이다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 설명해 놨는데 이 예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체크 돼 있죠. 보세요. 이게 수렴이죠. 그럼 얘는 다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bn이 음수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그냥 3이 되고요. 여기 6이겠죠. 답은 6이고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2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대입을 한다는 건 얘를 다 리미트를 쪼개서 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한이 존재를 다 만족하면 존재 수렴 조건 만족하면 이 녀석들은 다 뭘로 한다? 극기성을 사용해서 답을 낼 수 있다. 자, 다 수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다 수렴이고 bn이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 자, 여기도 보시죠.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렴이고 수렴이죠. 그러면 극한값을 구하면 2다.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니까. 자, 이 친구도 다 수렴이죠. 우리가 아는 수렴꼴이에요. 수렴되는 꼴은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수렴되는 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부터서 우리는 수투에서 열심히 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열의 극한이 너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함수의 극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들을 잘 공부해 주시고 특히 함수의 극한의 성질, 기본 성질 파트를 꼭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다 수렴하는 녀석,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확정형이라는 거야. 수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기성을 쓸 수 있어서 확정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애들을 확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여기 수렴이니까 이거 전체 수렴이죠. 수렴 전체 수렴이죠. 그러니까 극기성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날리고 마찬가지로 수렴 그런데 여기 수렴하는 녀석이 0이 아니니까 네, 쉽죠. 이렇게 기본 문제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8개, 9개, 10개인데 하나 더 있는데 네, 활용까지 이 문제들을 스트레이트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수렴한다 했죠? 그러면 얘도 수렴이니까 이 친구도 수렴입니다. 하지만 수렴한다고 써버렸어요. 자, 그럼 얘를 보세요.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시면 A가 수렴이니까 A 제곱도 수렴입니다. B가 수렴이니까 B 제곱도 수렴입니다. 그럼 수렴을 뺐으니까 얘도 수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이 친구는 수렴이죠. 그렇지만 또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얘도 수렴이죠. 그러니까 다 수렴이니까 자유롭게 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간단하죠. 얘가 an-bn an 플러스 bn이죠. 이제 리미트 있는 거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15인데 얘가 3이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복잡하게 막 설명했는데 결국에 수렴한다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풀이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 뭐 다양한 풀이가 있긴 합니다만 반드시 수렴하면 극기성을 쓸 수 있다. 극기성을 쓰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포지션이죠. 이게 1번 부정형. 부정형 문제를 보시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입니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선생님이 응응꼴이라고 부르는 거 항상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사라지고 0으로 다 사라지고 답은 2다.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나누게 되면 1, 그 다음에 여긴 0, 0으로 가죠. 근데 위에도 0, 0으로 가버려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이 돼요. 0.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을 0으로 축약한 건 다 우리가 잘 아는 확정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얘가 왜 부정형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부정형인 거죠. 근데 얘를 최고창으로 나눠주고 나니까 다 확정형으로 바뀌었죠.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은 확실히 어떻게 한다, 솔루션이 딱 떠오르셔야 하고 그 솔루션대로 하면 확정형이 되면서 답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얘를 전개한 다음에요, 6n 제곱 블라블라. 이 친구도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주면, 분자로 나누면 안 되나요? 뭐 풀어보면 값은 똑같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일단 분모로 나눠주세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고 나면 여기가 2n으로 n이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는 6, 0,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n이 남아있습니다. 2n이 남아있기 때문에 6분의 2n은 여기 무한대가 돼서 이 친구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다. 그러니까 부정형은 수렴하지 않는다, 땡. 부정형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부정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렇게 뽑아내라. 얘도 지금 2로 묶어주면 얘 2n-2분의 1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사실 제곱의 루트인데 이게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 위에서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루트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사라지고 얘는 3n 2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3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이거 원론적인 풀이는 어떻게 하나요? 원론적인 풀이도 중요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 이걸 유리화 하면 안 돼요. 유리화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거죠. 이 꼴이 아니잖아요. 유리화하면 쳇바퀴 돌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러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인 상황이니까요. 이때는 솔루션이 뭐죠? 분모의 최고창으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 그래서 유리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창은 n 제곱이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n이네요.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1 루트 4 마이너스 n분의 2 루트 착, 여기는 2. 위에는 n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하고 나면 다 수렴형 확정형이 됩니다.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1 남고 2 남고 여기 2 남죠. 그래서 3분의 2. 이게 정석풀이죠. 하지만 어떻게 얘를 조금 야매풀이로도 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3-1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 친구 보면 얘가 1로 수렴했습니다. 한 가지, 선생님 혼자 지금 신나서 막 풀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멈춰서 꼭 푸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말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문제 푸실 때, 강의 들으실 때 선생님이 풀이가 시작되면 멈춰놓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얘가 1로 수렴했다는 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근데 1로 수렴했다는 건 결국에는 차수가 같았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안 그러면 무한대가 나누어서 발산하니까요. A는 0이 되고요. B는 1이 됩니다. A가 0이 돼야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서는 N으로 나눴을 때 수렴한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B는 1이 돼야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수열이죠. 수열이니까 수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수열의 추론하는 거 역시 중요하고 규칙석 찾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수능으로 갈수록 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내신은 자주 나오는 것들을 잘 암기하고 또 연습해서 시험을 볼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얘는 우리가 시그마로 계산해주면 시그마 지금 K제곱, K 시리즈죠. 그러니까 얘는 N3에다가 앞에 6분의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 내주시면 이 친구는 뭐 3분의 1인가요? 나올 것이고요.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고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얘를 약분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처음에 푼 학생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얘를 9분의 8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다 해보면 얘는 9분의 8, 얘는 16분의 15, 얘는 25분의 24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36분의 뭐 35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약분을 좀 해보다 보면 막 남아 애들이. 왜 남지? 이러면서 뭔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확신이 좀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해야겠지? 물론 이것도 잘하면 잘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 이제 뒤에서 어떻게 남겨야 될지 이게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오르기 전까지는 이걸 이런 꼴로 살려주시면 좋아요.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의 제곱 합차 공식으로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꼴을 가지고 여기 있는 녀석을 표현을 해주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도 공책에 한번 정갈하게 적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죠. 처음엔 너무 많은 기교를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 것도 적을 수가 있게 돼요. 여기 n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여기는 n 플러스 2에다가 하나 뺐으니까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했으니까 n 플러스 3이죠. 자, 그 다음에 차분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차분히 한다는 얘기인가 보세요. 자, 여기 4죠? 그럼 4 하나 날라갑니다. 자, 여기 3이죠? 그럼 3 하나 날라갑니다. 얘 5죠? 5 하나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4죠? 이렇게 4 하나 날라갑니다. 자, 이 리듬감을 가지고 6은 뭔가랑 날라갔겠죠? 여기 위에 여기 지수랑. 그런 다음에 여기 있던 애랑 얘랑 이렇게 날라가겠죠.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얘랑 이 느낌대로 가면 얘랑 날라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분히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하나 지금 덜 날렸는데 보세요. 얘랑 날라가고 얘랑 날라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엔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그렇죠. 셋 넷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날아가나요? 여기 날려보시면 다 날렸어요? 그렇죠? 이게 날아가야겠죠?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얘까지 깔끔하게 잘 날려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리는 건 이렇게 날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친구들은 얘랑 얘죠. 그래서 3분의 2 남고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에 리미트 붙여주면 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잘 복습을 해서 여러분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4-2번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한 공차를 줬으니까 여러분은 AN을 빠르게 이제 풀어낼 수 있겠죠. AN을 아니까 여러분 SN도 빠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SN 잘 하셨죠? 오케이. 그리고 나면 여기에 이제 대입하셔가지고 리미트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6번이었어요. 6번이 뭐였어요? 껍데기만 극한인 수열 문제다. 얘가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6번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정형하고 6번 스타일 껍데기만 극한인 수열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극한에 이제 부정형이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론적인 풀이, 유리화에서 푸는 풀이를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유리화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걸 막 결국에는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리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유리화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은 조금 야매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n 플러스 2분의 3으로 빠져나가죠. 빼기 n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 풀 거니까 한 번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4분의 9가 없는데요. 그 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없어도 돼요. 답을 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야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이 풀이에 거부감 있는 사람은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답은 2분의 3이죠. 여기도 보시면 얘가 이걸로 빠져나옵니다. 마이너스로요. 그럼 얘는 분모의 마이너스 1 분자 1 해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 하신 분만 재생하시고, 그럼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n만 남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완전 제곱꼴이죠. 이미 이름 무시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답은 2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 빼기 n 이렇게 되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다. a는 4. 괜찮죠? 이렇게 여러분이 꼭 적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이렇게 생겼지 사실 시그마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그마를 잘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시그마 2K이고요. K는 N까지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하나 더 같죠. 그래서 K는 1, 시그마 N 플러스 1까지 이제 2K다.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직접 풀어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에 리미트로 바꿔주면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이고 빼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1로 빼주라 했고요. 빼기 플러스 2분의 3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연습해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있는 녀석은 사실 여러분이 시그마 구하는 게 본질이다 라는 것 좀 생각하시고 시그마 구하는 거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요. 여기서 좀 끊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결국에는 1번하고 6번 개념은 다 설명했지만 1번 유형이랑 6번 유형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 강의에 좀 이어서 빠르게 이 4개의 문제 풀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고요. 각각 문제마다 하나씩 이제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고요. 얘가 샌드위치 5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4번입니다. 그래서 극기성 개념 판단 문제, 얘가 3번 활용 문제, 이렇게 4개 유형 다음 강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죠.